안녕하세요, 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2번입니다. 스케치 2번은 기하공차나 조립공차, 데이터 피처까지 사용도 해보고요. 그리고 부분 투성도도 한번 사용도 해보고 상쇄도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했었던 이 예제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해 볼 것은 여기에 이제 치수기입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희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직각도를 부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텀 피처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만약 이 바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뽑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B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A로 받고 싶다면 이거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있는 정보를 A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데이텀 피처를 기준으로서 이쪽 부분에다가 직각도라는 기하공차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기하공차를 먼저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이 주고 싶었던 직각도의 수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대문자 A라고 적어주신 후에 커서를 여기다가 찍어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화살표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튀어나왔을 때 이때 딱 찍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일자로 뽑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도 하나를 좀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평행도를 주고 싶다라면은 다시 한번 기하공차를 넣어서 평행도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수치를 넣은 다음에 데이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뽑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다가 찍어주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일단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텐데 이 기하공차를 눌러보시면 꺾은 치수를 여기서 구분 지시선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다가 내가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꺾은 치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칠기를 주려고 하는데요. 거칠기 같은 경우는 표면 거칠기 표시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계 쪽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거칠기의 의미를 아실 텐데요. 기계 가공이라는 곳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W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X 아니면 Y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커서를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서 글꼴을 체크 풀어서 글꼴 버튼을 누른 후에 여기에 단위계를 한 2.5 정도 하시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 폰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좀 더 작아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눌러서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주고 싶으니까 눌러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꺾어질 겁니다. 또 원하시는 위치에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게 다시 또 문서 글꼴이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이 부분을 작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문서 소성이라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주성란에 보면은 표면 거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애시당초 글꼴 크기를 2.5로 세팅을 해서 확인하고 나가시면 거칠기를 사용할 때마다 알아서 2.5짜리의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또 찍어주면 바로바로 작은 크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미리 해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저는 조립공차를 넣고 싶은 겁니다. 얘를 선택해보면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차 정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좌우상층 또는 대칭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를 바로 먹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치가 변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 바닥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좀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뷰 레이아웃 버튼에 보시면은 상세도라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상세도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원에 대한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중심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찍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지능형 치수를 활용을 해서 지름 치수와 R 치수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소를 사용해서 마우스 제스처를 활용을 해서 지능형 치수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기 부분에 대한 지름값과 여기에 대한 지름값을 뽑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R 값으로 바꾸고 싶다면 얘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지시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서 요걸로 바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경값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선택해서 지시선의 반지름 값으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거칠기나 데이텀 그리고 기하공차 등은 기계제도를 준비하실 분들은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얘네들마다 이제 의미는 다 별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